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여러분 없이 최경영은 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자 최경영의 하루는 눈부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 곁에서 진실만 전하는 기자가 될 것을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주말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유일한 휴식처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다 아시죠? 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님만 빼고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폴 영이 웬 말입니까? 예, 폴 킴입니다. 네. 폴 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예,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기축통화 달러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드릴 분 모셨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경제쇼 플러스의 자칭 타칭 복덩이시죠? 예. 복덩이. 예,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복덩이 우윤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듣고 내가 폴킴 뭐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제목은 몰랐는데 네, 몇 번 들어본 노래예요. 저 정도는 알아요, 저도. 다행입니다. 예. 네, 폴 뭐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폴 영 이랬습니다. 외국 가수신 줄 알았다고. 예, 아니 정말 오래된 한 60년대 가수인가요? 예, 그 올드팝을 제가 좋아해요. 아, 네. 예, 올드팝. 올드 팝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그런가? 네. 올드 팝을 아니고. 네네. 예, 오늘 기축통화 이야기 하는데,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 전에 원고를 좀 보셨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자리를 계속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제가 만약에 예. 이 방송이 끝나고 이해를 한다면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120% 이해하지 오케이. 않았을까. 야, 제 대신에 그냥 막 네.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막 질문을 해주셔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축통화 달러는 왜 힘이 센가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네네. 기축통화가 뭡니까? 예, 기축통화가 뭐냐면요. 두 예.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예, 첫 번째 비상금. 네. 비상금.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비상금. 아.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이거 진짜 안 좋은 예를 쓸게요. 외환위기. 예. 97년 외환위기라든가 네. 또는 옛날에는 전쟁. 음. 자, 전쟁이 났어요. 어느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최나라랑 예. 최나라와 오나라가 예. 네. 최나라와 오나라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최나라랑 오나라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예. 근데 네. 저는 최나라랑 오나라가 가지고 싶어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배라든가 있죠. 예. 탱크라든가 뭐 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무기 팔아라. 무기를 파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딱 그러겠죠. 저는 팔 생각이 있는데 예. 뭐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아, 거죠. 뭘 줄 아. 거냐? 네, 그럴 때 옛날에는 금이었을 거고. 그렇죠. 아니 내가 당신네 나라 지폐를 어떻게 믿어? 어. 이해되시죠? 말이 막 네.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은 옛날에 모아 대신이구나. 그래서 네. 예전에는 기축통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금이에요. 금. 하면 다이아도 있겠죠. 네. 아무튼 금은 다이아 동 예. 동전 그러잖아요. 뭐 이런 예. 것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금속 화폐였는데 음. 이 금속 화폐를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에 어떻게 보면 신용도를 좀 붙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영국이 예. 이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성공한 나라죠. 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화인 파운드가 음.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저기 대포 사러 왔는데요라고 이야기하면 예, 파운드 얼마 가져오셨어요? 요새는
달러 얼마 얼마 가져오셨어요 하잖아요. 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달러를 딱 들고 가면 은행에서 다 교환해 주죠. 네네네.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음.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음. 일본 여행 중에 예. 한국은행을 발견 못했다. 예. 환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특히 일본 카드도 안 되던 시절 같은 때 일본 엔화 없으면 어. 유일하게 방법이 달러를 딱 꺼내면 해결이 다 돼요. 달러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아무도 없죠. 달러로 통일하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에 이긴 결과예요. 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딱 돼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우와. 그게 자기네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최나라랑 오나라 전쟁 중에 싸움을 하려고 대포를 해요. 누구한테 팔 거냐 그러면 비싼 돈을 내는 사람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비싼 돈의 평가 가치가 최나라 돈도 아니고 오나라 돈도 아니고 달러인 거예요. 한 간단하죠. 이 완전히 오늘 그냥 주제를 그냥 한 방에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게 달러가 된지는 달러가 금값이야 뭐 이런 말 그런 있잖아요. 거죠. 예. 아. 그럼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게 얼마나 된 얼마 거예요? 안 됐어요. 60년에서 70년 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시기. 그 전에는 파운드였어요. 파운드인 적도 있었고 누구도 없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전쟁이 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이 네. 나라가 언제죠? 1776년, 네, 네. 1776년 미국 독일 독립 이후에 거의 세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요? 예,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우와. 그 빨간 망토랑 이렇게 말하는 의장대 보고 있으면 예. 무슨 좀 솔직히 말해서 장난감 같잖아요. 저 나라가 정말 그런가 싶은데 저희들끼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전투민족이라고. 전쟁의 최근 한 200년 사이에 영국이 있는 쪽이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지폐를 만든 나라라는 거가 이 나라 경제를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네. 전부 이제 최나라, 오나라, 홍나라가 있어요. 네. 셋이서 나라예요. 옛날에 우린 다 나라였어요. 네. 그러다가 힘센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영국으로 통일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다들 만일의 때를 대비해서 금을 전부 집에서 광에다가 넣고 다락에다 넣어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또 옛날같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전쟁 나면 금을 들고 가서 대장간 가서 총이라도 가져오고 칼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해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사람들은 전부 관광마다 또는 부엌 바닥을 파가지고 다 금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중세 유적들을 뒤지면 다 항아리 있나 전부 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아까 지금 홍 박사께서 금. 지폐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지폐를 보편화시켰다고. 영국이?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보물선 같은 거 찾다 보면 전부 다 동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저 네. 은화, 금화. 예, 은하, 금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금으로 금과 비견되는 것들이에요. 다 물질적인 것들. 근데 물속에 빠지면 지폐 그렇죠. 썩어버리죠. 끝나죠. 네. 근데 지폐라는 게 결국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신뢰의 상징인 거예요. 영국 파운드라는 지폐가 신뢰가 된 거예요. 신뢰의 상징이. 그러니까 근데 신뢰를 네. 유지하려면 제가 앞으로 약속을 지킬게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에서 안 진 거예요. 네. 영국이 계속 이겼어요. 전쟁에서 나폴레옹도 이겨요. 우와.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 네. 네, 프랑스 그렇죠. 사람이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던 예. 그 무적의 나폴레옹을 이기고 나중에는 히틀러를 이기잖아요. 예. 그 코스염 아저씨. 예.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지폐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나온 거죠. 전쟁에서 잘 지지 않는 나라, 강대국이어야 돼요. 이게 그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 이제 네. 아까 최나라, 오나라, 홍나라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통일됐어요. 임금님이 딱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에 대한 비유예요. 옛날엔 다 독립국가였는데 네. 힘센 잉글랜드 왕이 통일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지금 영국이 UK, 유나이티드 킹덤인 게 연합왕국이에요. 그렇죠.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생긴 나라예요. 예. 그래서 UK라고 불려요. 예. 네. 그래서 축구는 전부 다 따로 출전하는 거 알죠? 아. 월드컵에 진짜. 북아일랜드 팀, 그럼요. 스코틀랜드 예. 팀 다 출전 따로 해요. 네. 축구협회가 다 따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서 올림픽 열릴 때 난리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단일팀 만든다고. 아. 이럴 정도로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오나라를 믿지 않아요. 저나라도 믿지 않고 서로가 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갑자기 중앙은행을 만드셨습니다. 1680년경에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네. 네. 한 300년 전쯤에 중앙은행이라는 걸 딱 만들면서 법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들이 은행에 돈을 가져오면 금이죠. 금을 가져오면 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증서를 주겠다. 이자, 너 그 금을 광에 묻어두고 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죠. 그잖아요. 그 안에 또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우리 중앙은행에서 잘 맡겨주는 보관증을 지폐로 주겠다. 그리고 그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자도 주겠다. 그죠? 은행 예금이죠. 이걸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가 전국에서 위조 금화, 은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다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래서 금을 아주 깨끗한 금만, 순도 100%짜리 금만 시장에 돌아다니게 우와. 금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한 거예요. 그때 참고로 영국의 조폐국 국장님이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입니다. 예, 뉴턴. 만유인력을 법칙을. 어머. 아 진짜요? 예, 이게 뉴턴이 이게 좀 안 좋은 인생사가 있는데 그분이 네. 주식 투자를 했다가 투기에 빠져서 홀라당 자기 번 돈을 다 말아 날렸어요? 남기셨어요. 네. 그게 그 유명한 남의 회사 투기라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예. 아무튼 그 투기에서 아이작 뉴튼 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천체의 운행 질서는 알아도 나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군요. 굉장히 유명한 일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왕립 과학학회 사람들이 아유, 우리 뉴튼 경한테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왕립 조폐국 국장님 자리를 주셨고요. 그분이 그 은화나 금화를 우리가 이렇게 딱 꺼내면 끝이 도돌도돌하죠.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동전에 보면 끝이 네네네. 태가 있어요. 네. 그걸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금이나 은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은화가 동그랗게 돼 있으면 끝을 계속 티가 안 나게 깎아서 그걸 또 그걸 모아가지고 녹여서 또 만들어. 예. 그 은에 대한 위조, 금에 대한 위조가 판을 치던 세상이었던 예. 거예요. 근데 끝을 도돌도돌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낸 자국이 나죠. 그러면 네. 그 돈의 가치는 다른 시장에서 거래될 때 상대적으로 허란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있는 파낸 톱니 같은 자국이 그대로 있는 금화와 은화만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자, 이제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을 만들어서 내 말을 믿어.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도돌도돌한 은화를 만들어서 금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이제 세 번째는 임금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금을 했던 이 돈에 대한 청구서를 가져오면 그 돈을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말을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놓고서 그 돈을 안 갚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임스 2세라는 임금님이 네. 계셨는데 그 임금님이 명예혁명으로 쫓겨나요.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영국은 이상한 나라다. 임금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쿠데타가 나서 쫓겨난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쿠데타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요. 따님이 자기 메리 아빠? 공주님이 네덜란드에 시집간 메리 공주님이 남편하고 쳐들어와서 아빠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죠. 옛날 우리는 임금님 그러고 막 그랬다라면 맞아요. 이 나라는 나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는 임금은 나에게 있어서 저런 사람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상인의 나라였던 셈이에요. 네. 그래서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영국의 화폐를 딱 가지고 가면 중앙은행이 1파운드를 딱 가져가면 얘 이 실링 얼마에 달하는 예를 들어서 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앙은행은 충분한 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의 양이 얼마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가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집집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최씨나라에서 오씨나라, 홍씨나라에서 전부 다 우리 광 속에 숨겨놨던 금들을 맡기죠. 맡기기 시작하니까 경제에 두 번째 효과가 생겼죠. 산업혁명. 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에만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돌지 않아요. 예. 이게 돈맥경화야. 아. 피가 안 도는 거지. 네. 버거시병 이런 안 좋은 병들이 있잖아요. 끝이 썩어가는 병에 경제가 다 피가 안 돌아가지고 안 돌아가고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은행에 이체를 하니까 나라에서 이자를 줘.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전쟁을 해서 이겨. 예. 왜냐하면 돈이 자기한테 금화가 그렇죠. 왔으니까 예. 배도 만들고 넬슨 제독한테 월급도 준 거예요. 네. 웰링턴 공장님한테 병력도 보내준 거야. 그래서 불팽이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이 전부 광에 가지고 있어서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비상금이 필요해라면서 전부 다 금고에 넣어놨던 돈들을 맡기니까. 가져와서 나라가 그 돈을 들고서 무기도 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가서 자 우리 군인들 쓸 모자에 필요한 모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가가지고 저기 우리 면화 우리 그저 군복 방한 위해서 면화도 필요해요.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아유 저기 우리 초석도 좀 사오고 이런 식으로 네. 화약 무기를 만들어야 네. 되니까 이런 식의 무역을 할 수 있는 거래를 예전에는 다 금이었는데 금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예. 누가 훔쳐갈까 무섭지 테두리를 파낼까 겁나지 이걸 영국 파운드가 다 해결을 해주니까 네.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정권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프랑스 귀족들이 그 전에 나폴레옹한테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자기 토지를 뺏기면서 궁궐을 뺏기면서 귀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귀한 화가가 그렸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한 장 들고 가는 게 홀랐잖아요. 돌돌 말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귀금속이라든가 특히 명화 이런 거 좋아하는 게 가볍고 편리하니까 그걸 들고 전부 영국 가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오. 왜? 자기가 지금 약탈당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혁명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패한 귀족들한테 재산을 뺏는 건 타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뺏긴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자기 권력과 자기의 권위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영국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돈을 맡기면 얼마 전까지 싸우던 적국이지만 여기에 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영국이 두 번째 효과가 아까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이 뭐냐면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이잖아요. 증기기관 우리 실물 저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 과학사 박물관에 가면 증기기관의 실물 모형이 있는데 이거의 2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거다란 방에 2층 우와. 정도. 예, 되게 커요. 왜냐하면 불을 떼 가지고 증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걸 피스톤을 움직여야 되는 왕복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실험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제임스 와트가 와서 저기 귀족님 저에게 투자를 해주신다면 제가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하면 너 언제 나를 봤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나라는 은행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부자 지주들한테 가서 예. 부자 귀족들한테 가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흉년 예. 들면 예. 경주 최씨 부자한테 가서 돈을 빌린다든가 쌀을 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부자 개개인과의 안면을 통해 돈을 빌리는 세상이었다면 여기는 은행에 금이 들어가 있고 그 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누구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누구한테 돈을 굴리지 않고서 어떻게 예금주들한테 이자를 줘요? 그렇잖아.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이 100명 오면 한 2-3명 망하겠죠. 그러나 한 2-3명은 큰 부자가 될 거고 나머지 한 90명은 적당히 그냥 근근히 간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손실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부자가 된 사람한테 투자하고 돈을 빌려준 데서 이익이 많이 나서 얼마든지 메울 수 있으니까 예. 네. 사람들이 자꾸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벤처 캐피탈도 생기고 우리 스타트업이에요. 다 그게.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언제냐면 그게 1815년. 예. 언제 2020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요. 안 돌아가도 네, 돼요. 오래 영원히 안 아니, 돌아요. 뭐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돌아가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 예. 이렇게 힘들게 그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되고 신뢰를 얻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미국의 달러가 그, 기축통화가 된 그 거예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예. 언제 세계 오나 1차 대전. 예. 세계 1차 대전. 네, 세계 1차 대전. 전쟁으로 흥한 자 전쟁으로 망하는. 바로 그거예요. 예.
1914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님이 순시를 가셨다가 음. 세르비아의 청년이 쏜 총알에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차기 황제가 되실 분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에서 아들을 잃었는데, 당장 체포했죠. 야, 그리고 너네 우리한테 사과해. 잘못했습니다. 야, 그리고 돈도 줘, 영토도 줘. 이러니까. 그건 못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뒷배가 누구냐 하면, 예, 러시아가 있거든요. 러시아는 계속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게 마음이니까. 그렇죠. 세르비아의 배경이 이제 좀 뒷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러시아가 뒤에서 야, 항복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세르비아 혼자라면 해볼 만한데 러시아가 뒤에 있네. 북극곰 러시아가 뒤에 있네. 야, 이거 힘들겠는데. 그러면 자기의 동맹국이자 친척이 누구냐면 그렇죠. 독일 제국의 빌헬름 황제잖아요. 황제한테 전화를 걸었겠죠. 물론 그때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 개통은 안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전화를 때려서 저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네.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우리가 러시아를 한번 손을 봐줘야 될 때라고 생각은 했었어. 독일이? 네, 네.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점점 성장하는 게 특히 시베리아 철도 막 이런 거 놓으면서 저 경제, 특히 저 강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어. 하고서 러시아랑 좋아 전쟁 하자마자 이번엔 러시아의 동맹국이 누구냐면 영국이랑 친척간이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주들이 다 시집가서 결혼을 다 하고 해가지고 네. 그 온 유럽 왕가의 할머니라는 별명이 가지신 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세요. 네네네. 예, 그 빅토리아 여왕님의 그 전부 다 친인척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러시아도 돼 그래서 있고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 유명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서 이게 여기에서 왜 그게 네, 나오는 저도 거야? 좋아요. 빅토리아 하면 빅토리아 시크릿밖에 생각 안 네, 나는데. 맞아요. 아주 저는 좋은. 갑자기 그 유전자가 그렇게 해서 나쁘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속옷이 왜 나옵니까? 참. 저는 일단 그래가지고요? 벌써 상상하고 말았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전쟁의 시작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가 붙었는데 세르비아 뒤에 있는 러시아랑 오스트리아가 붙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다시 독일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독일이 또 러시아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러시아는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이 한 편이 돼서 네. 전쟁이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세계대전이 딱 벌어졌을 땐 전부 다 사람들 기분이 그랬어요. 야, 금방 끝날 거야.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뭐 압도적이지. 영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독일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우리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면 벌써 신뢰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독일제 대포 얼마나 무서워. 예. 크루거 대포 이런 것들을 무장한 독일군이 동쪽에서는 러시아랑 싸워서 지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시킨 건 물론 서쪽으로는 프랑스 파리를 위협할 정도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른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전투는 필요 없는데 거기서 도저히 전쟁이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4년을 끌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전화를 하죠. 누구한테요? 미국한테. 누가요? 영국이. 아, 줄 것 영국이. 같은데. 야, 미국 너네 옛날 우리 식민지였잖아. 어머. 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미국이 딱 그런 거예요. Show me the money. 음. 그러니까 영국이 나 파운드 줄게 그런 거야. 기축통화니까. 네. 했더니 너 지금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오면 영국이 그러죠. 어떻게 할까? 금을 줘. 미국 대단하죠. 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영국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 무제한에 걸친 자금 지원과 나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금도 다 미국이 다 가니까 나중에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연합군이 참전해요. 그래서 영국이 결국 이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국은 경제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전 세계 예금을 다 런던에 끌어들이던 그 거대한 은행을 가지고 있던 금융 시스템의 왕자가 돈 다 미국한테 뺏긴. 네. 거기다 두 번째,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 피들이 죽거나 다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졌죠. 네. 반대로 유럽에 물건 팔아먹으면서 부자가 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슬슬 말 안 듣기 손 안 대고 시작하는. 코 풀었네. 예, 그게 미국의 정말 좋은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서쪽을 딱 가면 태평양. 그렇죠. 그 세계 2차 대전 때도 진주만까지
일본군이 공격했지 샌프란시스코 상륙 못했잖아요. 대륙은 너무 넘어오지 멀어요. 못했지. 예. 거기다가 동쪽 딱 봤더니 대서양이 있어서 바다 건너 유럽에서 전쟁 날 때마다 물건 팔아먹어서 부자가 됐어요. 우와. 이게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914년 세계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영국이 이제 발버둥을 치죠. 기축통화라는 사람들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파운드만 찾는 세상이 얼마나 편해.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만 이미 기후는 해가 돼버린 미국이 결국 그 패권을 뺏기고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완전히 뺏기고 1945년부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44년이지만 예. 아무튼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미국의 패권 시대가 열렸다. 와. 너무 재밌다, 그죠? 너무 신기해. 책을 안 읽어도 되겠네. 예. 아니요, 그래도 여기에 다 있어. 아니, 그래도 책을 아이고. 보셔야지. 예. 너무- 아니 책도 파셔야 되니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의 역사책 같은 거. 예. 한 권을 예. 읽은 기분이. 이 충만감 어떡할 거야? 이런 게 좋아. 서머리. 근데 이게 왜 예. 요즘 이슈인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잖아요. 갑자기 이제 또 중국이 등장을 했잖아요. 한 70년 갔어. 네. 이렇게. 네. 정말 막강하게 갔는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처럼 이제 자꾸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위안의 기축통화를 네, 하잖아요. 중국이 옛날에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거지. 예.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왜요? 미국에 매년 수출을 하는데 돈을 달러로 받아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달러는 넘쳐나는데 네. 전 세계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면 다 달러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네. 달러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면 미국이 들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광에다가 넣어놓는 것처럼 아니 네, 중국이. 네, 예. 중국이 예. 그 비축한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어요. 예. 달러로요? 네, 3조 달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2년 GDP 물량이에요.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내내 1년 내내 우리가 돈을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해가지고 모으면 한 1.5조 달러, 6조 달러 되거든요. 그걸 2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금으로 어디다 예금하냐? 미국에 예금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은 거죠. 자기네 나라는 대출해줄 때 4% 5%에 대출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로잖아요. 요새 이자가 0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해외 나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달러로 쌓아서 게다가 미국에 예금해서 또 미국에 좋은 일만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뱅뱅 돌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값싸게 잘 만들어서 물론 뭐 품질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저렇게 싼 거 없이 어떻게 살아. 네.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물건을 열심히 만들면 뭐하냐라는 거죠. 금융에서 다 돈을 뺏기고 있다라는 기분을 이제 중국이 갖게 된 거죠. 그런 생각 우리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요? 원하러 우리도 열심히 피땀 흘려서 제조업을 해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도 4천억 달러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중국이랑.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처럼 똑같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달러를 벌어서 다시 그 달러를 미국 달러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은행에다가 갖다 놓는 미국 자산을 사는 그런 황당한 지금 시스템인 거지. 그 전 예. 세계 그 돈을 달러로 통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홍콩 같은 문제가 생겨요. 뭐요? 언제 홍콩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홍콩이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핵심 중심지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금융기관들 할 때 홍콩에 사무소를 많이 여는 이유가 뭐냐면 홍콩이 달러를 일종의 자기 화폐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미국 달러로. 네. 통화위원회 제도라고 부르는데 비슷해요. 아까 그 영국이랑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의 금은 달러죠. 네. 아까 우리 파운드 기억나세요? 네. 파운드를 가져가면 즉시 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파운드가 신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홍콩은 지금 지위가 불안정하잖아요. 중국이랑 지금 또 영국에 막 이민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홍콩은 어떻게 해야 세계 금융기관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일까를 고민을 한 나머지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온 만큼만 지폐를 발행합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똑같죠. 아까 금이랑 똑같죠. 네. 금이 들어야만
파운드를 발행합니다. 파운드를 가져오면 즉각 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얻었다 그랬죠. 홍콩도 지금 신뢰가 없잖아요. 저 홍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특히 1984년 이후에 홍콩 반환이 결정된 다음부터 홍콩에서 부자들 막 다 해외로 나갔다,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이야기 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위치에서 장사를 하려니까 남들에게 아주 강한 약속,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을 건 약속을 한 거예요. 바로 뭐다? 우리는 달러를 금처럼 쓰겠습니다. 달러가 1달러 들어오면 홍콩 달러 7.8달러를 찍겠습니다. 반대로 미국 달러 1달러가 해외로 나가면 우리는 7.8달러를 시중에서 걷어들이겠습니다. 예.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네. 바로 지금 홍콩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년 사이에 5배 올랐대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1년에 5% 6% 오르는 걸로도 우리 지금 왜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홍콩은 중국 돈이 들어오잖아요. 중국 돈이 들어오면서 경제에 돈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살면서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한 5% 6%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 금리는 제로죠. 네. 자, 미국 금리는 제로인데 홍콩 금리가 5%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홍콩에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죠? 왜냐면 환율이 고정돼 있잖아. 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왔구나. 네,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를 가겠어요? 홍콩에서 제일 부족한 게 집이니까. 우리 홍콩 여행 한번 가고 싶은 분 알지만 홍콩이 산 맞아요. 천지잖아. 맞아요. 빅토리아 피크 같은 산 올라가는데 보면 막 백마일 돌고 버스 타고 올라가거나 케이블카 타도 엄청 가파르잖아요. 네. 대체 이런데 사람이 왜 600만 명이나 사나 싶을 정도로 좁은 땅이니까 희소한 건 비싸잖아.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반중 시위도 하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다 써버리면 첫 번째 좋은 점이 홍콩처럼 네. 뭐 달러가 들어온 만큼만 돈을 풀고 하면 이 나라 경제가 미국 닮아가면 좋겠지. 그러나 자기네 나라 특수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이 안 돼요. 그렇지. 미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고정환율제의 약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자율 변동환율제를 IMF 외환위기위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치유되는 과정이 있는데 홍콩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죠? 좋은 거야. 지금 이제 기축통화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는데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조건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은 것들. 관성이 있어요. 예. 관성이 뭐냐면 늘 하던 대로 살고 싶어요. 바꾸는 데는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 예. 우리만 해도 외환보고 60%에서 70% 사이는 달러를 들고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위안화로 바꾸려고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그 예. 마찰 맞아요. 비용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만 해도 어디든 은행 들고 가서 달러를 딱 들고 가면 환전이 바로 되는데 위엔화 환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위엔화가 없는 지점도 있을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00원에 뭐 얼마 위안인지 잘 모르는 계산도 안 사람들도 돼요. 많죠. 맞아. 예. 우리야 뭐 KBS 딱 열기만 하면 시간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에서 오늘 네. 환율은 맞아요. 1달러에 얼마입니다.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죠. 위엔화 환율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요. 제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네.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네.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이분은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최나라는 오늘 이야기에서 뺄게요. 오나라만 이야기해요. 아, 예. 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네. 재밌거든요. 네. 그죠? 왜 재밌어요? 친구들이 이거 다 하면서 좋아요 눌러주니까 좋죠. 네네. 그리고 댓글도 달리고 살아있는 느낌을 가게 하고 살아있는 느낌까지. 왜냐면 자랑을 할 때 네. 특히 인스타그램은 나 어디 갔어. 플렉스. 나 이번에 이런 동작을 해냈어.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책 샀어요. 그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아, 또 책 쓰셨어요? 아니 디플레 전쟁. 예. 예. 광고하면 안 되나요? 아니, 워낙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몇 권째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15권 샀습니다. 네. 엄청 쓰세요. 무서운 예. 분이네. 아니요, 네. 이상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얘들 왜 이러나? 나 이거 검색도 잘 안 되고,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달러를 쓰는 이유도요, 남이 달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굉장히 낮죠. 그걸 바꾸려면 우리 아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 바뀔 때 같은 일을 겪어야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영국이 우리 패권을 잃을 때, 기축통화의 권리를 잃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아까? 금을 다 갖다 바쳤죠. 그렇죠. 자기가 다 뺏겼잖아요. 전쟁한다고. 전쟁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미국 갖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빌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간신히 이겼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사실 뭐 독일도 폐허가 돼가지고 독일한테 배상금 받아낸 것도 없고 그러다가 서로 원한이 남아서 또 한 번 싸운 게 2차 대전이잖아요. 뺏긴 사람이나 피를 흘린 사람들 입장에서 이득이 없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들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물건 팔아가지고 미국은 부자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이 다들 알게 됐죠. 아, 야, 파운드 갖고 있는 것보다 미국 달러 갖고 있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우리 없어졌으니까 편하게 할까요? 미니 홈피 갖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없어진 싸이월드 없어졌으니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싸이월드 하다가 왜 페이스북 해 우리가? 싸이월드 말 같으니까. 근데 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싸이월드처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너무. 예.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센세이션을 일으킬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계기가 있어야 돼. 실수를 계기가 누가 아까처럼 우연한 계기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또 우연한 계기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영국의 패권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전쟁, 대기근, 전염병 같은 아주 그 한 나라를 몰락시킬 만한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저런 제국들이 뭐 그냥 가는 거지. 저는 미국이 요즘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 약간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미국이 유리의 성이었구나를 느꼈고 이번 흑인 인종차별을 통해서 진짜 미개하고 정말 후진국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너무 애국주의가 강해서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한국만 너무 최고로 치는 거 아니야?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미개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취한다, 그죠? 미국이 구멍이 된 거야? 미국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따랐던 거죠. 첫 번째 우는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것 덕분에 영국에서 아까 이루어졌던 산업혁명의 기술을 재빨리 카피할 수 있는 운도 좋아.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 일으켜가지고 특허 이러면서 정기기관 도면을 갖다가 특허청에 제출했으면 그 영국 사람들은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 바다 건너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옛날 식민지에서 저기서 저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짝퉁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으면 그걸 로열티 받으라는 비용보다 그게 훨씬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미국이 짝퉁의 나라였어요 그때. 굉장히 빨리 뺏길 수 있었던 유럽에서 발생한 그런 혁신을 재빨리 뺏길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유럽이 전쟁 날 때 잘 싸워 전쟁 좀 더 길어져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돈 빌려준 나라가 질 것 같으니까 참전까지 하는 수금하러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무차별로 미국 상선을 침몰시키는 그 사건 때문인데 그까지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핵심은 돈이죠. 아무튼 제일 많이 돈을 빌려준 나라가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전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은 일단 두 지역 전쟁이 늘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이 두 지역에서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처음에 식민지에서 그 퓨리탄들 뭐 이렇게 청교도들 그래도 좀 유럽 대륙에서 배운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면이 있었던 것이 미국의 패권을 가져왔다라는 거고요. 중국도 장점이 있죠. 짝퉁하면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그건 굉장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건 거죠. 인구가 이제 너무 많으면 이게 적당히 많아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14억, 15억 사이라고 추정하죠. 그 인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중국의 문제가 이제 역대 중국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못 살고 우리 부자 되자 이거 하나 부자가 일종의 돈 벌자가 종교인 나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할 때까지는 좋은데 나라가 이제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저는 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이제 1인 국민소득 한 4, 5천 불 되고 지금 이제 10,000불 가까이. 10,000불 가까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또 그때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올림픽에서 1등하면 굉장히 세계에서 1등한 것 같은 기분이 좀 그 독이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동독 기억 안 나세요? 우리도 그쪽은 사실은 1988년 올림픽 이후부터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흑자로 돌아서고 막 중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예. 해외 여행도 가고. 예. 아. 우리도 그래. 올림픽이 예. 되게 예, 큰 중요해요. 역할을 예.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아직 미국에게 견주면 군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아직 안 되고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 환상이었다 그랬지만 아무튼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젖어 있는 미국 as number one 1등으로서의 미국이라는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젖어 있잖아요. 네. 요새 뭐 넷플릭스 그잖아요. 예. 최고예요. 그런 걸 보면서 뭐든 미국에서 재팬을 하면 세계를 제패하잖아. 우리가 아까 페이스북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잖아요. 이게 예. 해외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가 미국을 잡았다면 뭐가 있어라는 약간의 수용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게 기축통화의 어떤 아우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비해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서 뭐 잘 되는데 잘 뺏겼나 보지. 값이 싼가 보지. 예. 뒤에 뭐 공산당이 있나 보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죠. 정말 댓글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 친척이 공산당 관료인가 보지 뭐 이런. 네. 예. 뭐 부인이 누군가 보지 예. 뭐 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미지도 안 되고 국가의 역량이랄까 브랜드 파워가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드디어 대국 굴기 큰 나라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이제 좀 미국에 맞서서 돈도 많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항구 빌리면서 돈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패권에 도전하는 행동들을 보이니까 2018년부터 미국이랑 중국 간에 무역 전쟁 나서 그니까요. 중국 저렇게 고생하잖아요. 아.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니 너희가 책임져야 돼라며 1조 달러 관세를 부과하네. 뭐. 아니 최근에 대통령 입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견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아우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야. 우리나라 80년대 했던 이야기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도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든 시기는 거치고 요걸 이겨내면 그 뒤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 기축통화 패권을 이야기하려니까 세 가지가 다 떨어지는 거죠. 군사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군사력. 군사력. 두 번째 아까 아우라 그랬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을 없지.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뭔가 브랜드 파워 우리 아까 싸이월드와 페이스북 이야기했던 예. 것처럼 네트워크랄까 아우라랄까 이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편이잖아요. 근데 자기 편 좀 끌어들이려고 뭐 했었지만 뭐 아주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랑 중국이 뭐 갈등을 벌이거나 어떤 문제를 할 때 미국의 동맹군이랄까 미국 쪽에 붙는 쪽이 아직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 영국이 아까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전쟁에서 그래서 이긴 것처럼 뭔가 이거 아직 이런 면에서 조금 한 끝발 내지는 두 끝발 정도 좀 약간 밀리는 기분? 그래도 예. 어쨌든 미국 다음으로는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이위죠. 시장이라고 예. 하면 이제 세계 중국이 1위 아니요, 경제 아니요. 대국이에요. 예. 그건 아니죠. 유럽이죠. 아직 예. 2등은 유럽이죠. 유럽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로 나라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이런 게 있어요. 중화민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18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저렇게 산업혁명으로 떴을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2000년 동안 세계 문명을 지배했다라는 중국민의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로 예. 11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죠. 네네, 그때 1000년 전, 네. 예, 그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경험과 역사가 있고 그걸 서양인들은 또 아는 거예요. 저 찰나라 문명이 특히 이제 송나라 뭐 이럴 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에 세계 문명으로 놓고 따지면 정말 세계 문명의 꽃이 중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졌던 저렇게 큰 나라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90년대부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커가니까 세계 2위의 경제대국까지 되니까 오, 쟤들이 언제까지 크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가 위안화를 자꾸 수출을 하네? 우리처럼? 예? 그래서 기축통화가 되려고 하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느낄만 하네요. 충분히. 예, 충분히 느낄만 해요. 우리나라한테 위기감 같은 거 안 느껴지나요?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방역 엄청 잘하고 아니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위기감을 느끼고 뭐 이러는 거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견제하니까. 우리는 그냥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잘 평화롭게 간 붙었다, 세게 붙었다. 예. 아니 꼭 그거 그렇게 아니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네. 김구 선생이 꿈꾸는 그 문화 선진국처럼 네.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제발 좀. 우리가 왜 중국이나 미국 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미중 무역 하면은 맨날 우리나라가 피해 본다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그런 거 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예. 엄청 큰 나라예요. 네. 큰 나라인데 왼쪽을 딱 봤더니 세계 2위가 있고 서쪽을 봤더니 세계 2위가 있고 오른쪽을 봤더니 세계 3위가 있고 누구지? 일본이 세계 3위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리고 남쪽 바다를 봤더니 미국 함대가 떠 있잖아요. 북쪽을 봤더니 또 북극에 러시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우리 근처에 너무 열강이 많아서 그런 거지. 한국도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우리나라를 떼서 갖다 놨다 그러면 한 이탈리아급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상당히 큰 나라인데 네. 너무 이제 지리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 길은 저는 최 기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 예. 강소국, 뭐라고? 강한 작은 나라, 강대국이 아니고 강소국. 그러니까 잘 살고 상당히 국민들도 보면 행복하고 한 네. 나라가 되면 되는 거야. 거지. 꼭 네. 굳이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맞아요. 그런 나라가 될 필요는 없지 않나. 맞아요. 또 패권 전쟁에 승자가 나오면 그냥 글로 가면 되는 나라지. 그렇지. 뭐 우리가 맞아, 거기에서 예. 누가 될 거야라고 막 앞장서서 베팅하고 누구 편을 서고 이런 거를 몰래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근데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자리.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처럼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때 실제로 미국이요. 군대가 10만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음.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자기한테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음. 그 국가 상비군 자체를 굉장히 적게 유지하던 나라였었는데 엄격결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고 떠밀려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은 사회주의를 계속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그게 이제 지금처럼 중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빈곤에서의 탈출 아니었겠어요? 그걸 잘 들어준 게 중국 공산당이 아무튼 다스리고 있는 저 중국이라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되지 뭘 더 바라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87년 60이 얼마 전에 지나갔었잖아요. 그죠? 6월 10일 날이 예. 지나갔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경제가 이제 성장하고 1인당 소득들이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의 그 니즈, 그렇죠. 사람들의 그것도 생각도 다 달라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때 어떻게 그 사회적 갈등들을 잘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령을 보여준 부분이 좀 적은 면도 있잖아요. 뭐 당장 아까 천안문 이야기도 잠깐 할 뻔했는데 그런 것처럼 중국도 참 많은 위기를 견뎌내고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예, 그 나라죠. 15억의 인구를 극복할 능력은 저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일단 미국이 그 인종 갈등으로 저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경제가 저성장 경제로 이제 서서히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넘어가면 옛날처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경제로 가게 되고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소득의 증가에 따른 어떤 니즈들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어떤 사회적 갈등의 그렇죠. 조정 능력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숙제가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민으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민족 간 분쟁이 좀 있으니까 이민을 막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해외로 엄청난 이민을 보낸 나라죠. 그렇죠. 화교라고. 예. 예. 우리나라도 고령화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10,000 수준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미국은 상당히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인구 구성을 보면 젊어요, 미국이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아까 이제 국력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사력, 국력 전반적으로 봐야 이게 기축동화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중국이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불가능할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현재로. 어떻게 현재로서는 좀 예. 낫다. 아, 현재로서는 적어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래라는 거를 10년을 바라보는 거는 솔직히 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요. 그렇죠. 예. 수년 내 미국의 지위를 넘어서서 기축통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도전을 이겨낸다면 그 뒤는 모를 일이다 정도.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기축통화의 이점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이점, 그 영국 파운드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세계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금 거래가 지금 거의 뭐 외환거래 90%가 그렇죠.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미국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뭐 걱정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죠. 걱정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우리는 외채를 주자. 찍어내면 예,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딴 나라한테 돈 빌릴 때 얼마나 예전에 외환위기 때 금리도 엄청 높게 주고 IMF랑 저 세계은행이 와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돼요.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국민연금도 그때 예. 부서가 바뀌었어요. 담당 부서가 바뀌고 막 그랬거든요. 그 컨설팅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와서 감나라 배나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달러가 없어서 그렇죠. 외환 보이고 그 현금 잔고가 오링 나는 바람에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안 돼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미국은 막 경상 적자가 지금 GDP 한 4% 나요.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거든요. 네. 그럼 큰 돈이 지금 매년 4%가 적자 나는 나라가. 근데도 안 망하네. 근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찍잖아요. 아.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달러를 원하니까 그것도 또 수합 계약 이런 걸 해가지고 통화 수합해서 너네 달러 부족해? 그래? 내가 좀 빌려줄게. 이게 달러 수합 계약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환율 1달러에 1,300원 갔을 때 네. 한미 통화 수합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 자기네는 윤전기 그 잉크값만 내면 돈을 100달러짜리 막 찍어서 한국에게 빌려주면서 생색도 내고 이 기축통화라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그러네. 거죠.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달러를 버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통화로 이제 다변화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예. 눈치 보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통화로 다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저렇게 선호하면 그렇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유로화 좋아 보이지만 예. 유로화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자칫하다가 유럽 재정위기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자산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달러가 이렇게 강세고 계속 기축통화로 딱 이렇게 온고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네. 뭐 계속 달러를 모으는 수밖에 없는 또 함부로 갈아탔다가 또 혼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영향인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윤전기 잉크값만 되면 그러니까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서 딴 나라 가서 돈도 빌려줄 수도 있고 네. 물건도 사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면 두 번째가 아까 우리 홍콩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미국이 금리 내리면 홍콩에 막 집값이 오르고 경제가 불안정해졌던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재정 정책을 쓰면 우리도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와. 예,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85년 프라자 합의 그 일본 예. 우길승천하던 일본도 미국이 딱 불러가지고 네. 너네 통화 가치가 너무 싸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한테 수출하고 싶으면 하면서 환율을 그때 1달러에 대해서 250엔 정도 하던 걸 2년 만에 120엔으로 내리거든요 환율을 아. 이런 일들을 그때는 대놓고 했고 요즘은 암묵적으로 하는 거죠. 더 세련되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달러의 값이 변화하고 달러의 어떤 정책을 쓰는 거가 세계 경제의 변화 방향을 미국이 좌우하는 거죠. 우와. 참 이게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설사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는 상관없어. 상관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달러를 사오자고. 잘 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 미국하고도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약간 좀 슬픈가? 괜찮아요. 예. 아유 팔 거 없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 뭐 열심히 일해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어차피 난 달러도 없어.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예. 오늘 최경영의 경제시 플러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기축통화 정리가 된 나 거죠. 너무 정리가 됐어요. 예. 예. 책 한 권 읽으신 것 같아요. 약간 네. 저의 수준을 예. 미리 알고 오신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홍춘욱 대표께서 너무 홍춘욱 자세히. 박사께서 오늘 또 네.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눈높이 같아요. 강의. 예. 저에 맞는 딱 그 눈높이 강의를 저 해주셔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심이 되고 좋네. 역시 복동이야. 예. 오늘 함께 해주시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그리고 복동이 아, 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제가 예.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100% 감사합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